우리나라 어떤 손흥민, 황희찬, EPL에서의 활약, 김민재, 이강인 막 이런 선수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그 유럽에서 활약을 잘 하고 있다 보니까 로빈요 대한민국 대 베트남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면서 오늘도 우리나라는 풀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어요. 손흥민의 출전이 어느 정도 예상된 게 정상적인 훈련에 복귀했다는 게 축협 유튜브에서도 통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 자신이 뛰지 못한 경기에서 이강인이라는 대한민국 차세대 축구 스타가 두 골을 넣으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기대를 받으면 더 잘하는 손흥민 입장에서 이 베트남전은 못 참지. 인터뷰를 통해서도 꼭 뛰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오늘 손흥민, 이강인의 조합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둘이 같이 뛸 때 제가 최근에 항상 언급하는 조규성, 이재성의 역할이 더 커져요. 사실 이 조규성, 이재성한테는 어떤 온더볼 상황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크게 바라지 않아도 부담이 없어요. 물론 나오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거는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이 할 거야. 오늘도 이 막 셋끼리만 주고받고 뛰고 돌고 북치고 장구치는 장면이 많이 나왔죠. 이들의 이런 창의적인 플레이, 개인 능력이 잘 발휘되는 데 있어서 이 이재성, 조규성이 자꾸 공간으로 띄워줘서 그래. 그럼 거기를 줘도 되고, 그리로 수비가 유인되면 반대로 치고 나가서 새로운 플레이를 열어 나가는 거예요.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에게 확실한 옵션을 제공해줘. 32분에도 한번 그런 장면이 정확히 나왔죠. 이강인이 잡고 조규성이 뒤로 돌아 띄워주는, 이강인은 돌아 뛰는 조규성을 줬어도 됐고, 그리로 주는 척하고 자기가 잘하는 왼발로 때렸어도 됐어요. 근데 줬죠? 이런 플레이들이 오늘 경기 내내 계속해서 나왔어요. 후반전 49분에도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으로 연결될 때 조규성이 오른쪽으로 쭉 벌려서 수비 끌어준 거, 그리고 50분에 손흥민이 찬 거 자책골 때도 조규성이 끝까지 싸워줬기 때문에 상대의 수비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고 우리 득점까지 이어진 거,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규성이 진짜 딱 그것만 해. 정작 스트라이커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소유, 터치, 연계가 사실 너무 안 나오긴 해요. 이게 사실 조규성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대표팀에 오면은 자신보다 능력 좋은 선수들에게 너무 우선적으로 주려고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 때로는 내가 가져서도 한다는 마인드가 좀 섞여 있어야 그걸 좀 여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공 잡으면 난 무조건 줘야 돼. 잘 줄 거야. 그리고 이 선수들이 뺏기면 그때 나 수비해줄 거야. 너무 이런 이타적인 마인드만 있으니까 오히려 더 강박에 사로잡히는 느낌이에요. 원래 황의조가 폼 한창 좋았을 때 이 두 개를 다 잘했어요. 많이 뛰어주고 빠져다녀주고 앞에서 투쟁적으로 막 싸워주고 우리 팀한테 연결도 잘해주고, 본인한테 왔을 때는 또 확실히 자기가 마무리까지 가져가주고. 근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폼이 한번 떨어지면서 이제 조규성이 주전을 꽤 찼는데, 조규성이 오늘 헤어밴드도 바꾸고 머리 신경도 덜 쓰고 조규성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더 살아날 수 있었겠지만, 오늘같이 상대가 베트남이면 좀 더 자신있게 욕심낼 때 내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좀 같은 맥락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손흥민, 황희찬, EPL에서의 활약, 김민재, 이강인 막 이런 선수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그 유럽에서 활약을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비교적 낮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오히려 더 그 정도까지 아닌데 비교적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이 효과가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어떤 온더볼에서 정승현이나 박용우나 이기재 이런 선수들이 좀 온더볼에서 약한 면이 보이기도 했지만 좀 덜 긴장하고 원래 자신들이 좀 K리그에서 하던 것처럼. 근데 이게 원래 좀 그런 심리적인 게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좀 뭔가 위축된 모습이 확실히 보였어요. 그래서 이 실력의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자신의 플레이를 100% 할 수 있는 그 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또 이강인이 그런 세계적인 정말 월클 선수들이랑 뛰는 데 있어서도 그런 시도를 계속하는 게 결국 뭐야? 이강인 최고 장점이 뭐야? 그 실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담. K리그 선수들도 자신을 좀 더 믿고 그런 플레이들을 좀 더 자신있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이제 가끔씩 이승우 선수가 나오는데, 이런 플레이에 있어서 아무리 K리거라도 대표팀에 딱 와서 이 어떤 해외파 선수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선수?
뭐 하나도 위축 안 되고 자신의 플레이 더 200% 발휘할 수 있는 선수 이승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대표적인 예와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황희찬의 플레이가 잘 안 된 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만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어서 반대로 그런 플레이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하자면, 사실 이런 부분도 대표팀 경기 때 많이 제가 언급 이미 했었죠. 공 잡으면 나 프리미어리그 선수야, 나 거기서도 잡고 흔들고 치면 많이들 떨어져,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플레이, 상대를 흔들어 줌으로써 공간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이강인보다도 저는 황희찬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황희찬의 저돌적인 돌파 시도는 강팀을 만났을 때 더 빛나긴 할 거예요. 오늘도 이재성의 기가 막힌 패스를 받아서 그 과감한 돌파 플레이에 어떤 반대되는 침착한 왼발 마무리까지 황희찬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후반 61분에 심판형 갑자기 퇴장은 좀 뭐 경고 누적이었다라는 소리까지 있는데 다이렉트 퇴장을 줬죠. 다이렉트 퇴장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우리 홈 분위기에 압도당하신 것 같아요. 베트남 퇴장당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막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이만큼 다 모였어요.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굳이 퇴장 안 줘도 돼요. 빨리빨리 이러면 우리 더 면 안 살아. 퇴장 안 줘도 돼. 황희찬은 이거 봤어요? 그 심판한테 VAR 들어보라고? 그 심판이 VAR 없다고. 우리 편 퇴장당한 줄 알았어. 이럴 거면은 김민재 원톱 가고 손흥민 센터백 가고 공격 수비 한번 바꿔서 하자. 조기 축구 하다가 한 번씩 그렇게 하죠. 상대가 너무 약하면. 그래도 이길 것 같긴 한데 너무 어쩌다 보니까 약한 상대를 잡아서 괜히 좀 선수들만 머쓱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베트남 선수 한 명 퇴장당하고부터는 그냥 틀어만 놓고 리뷰 정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왔죠. 그래서 그 밖에도 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전반 34분에 우리나라 프리킥이 났는데 이거 진짜 누가 때리냐 싸움.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이냐, 왼발의 마술사 이강인이냐. 물론 왼발에 더 유리한 위치긴 했지만 충분히 어떤 손흥민의 명성과 위치로 자기가 찰 수 있음에도 이강인에게 왼발 자리는 양보해주는 그런 손흥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호날두였으면 대표팀에서 아무리 왼발에 좋은 위치라도 자기가 6발자국 정도 뒤로 물러서 호흡 내뱉고 무회전을 때렸을 텐데, 그쵸? 오늘은 사실 월드컵 예선과 아시안컵을 앞두고 우리가 베트남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 협회에서 다 비용 내주고 한 것만 아니길 바라는데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내줬다, 아니다 베트남이 부담하고 온 거다. 근데 또 마냥 부정적이게만 말고 또 좋은 점도 살펴본다면, 월드컵 예선 전에, 아시안컵 전에, 마지막 평가전에서 확실히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 정도다, 더 이상의 똥게임은 허락하지 않는다, 체급과 실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가 되었다, 수준 차이 확실히 느끼면서 선수들에게 자신감이 심어졌다면 또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얼마 없는 A매치 평가전에서 정말 재밌는 경기는 못 봐서 아쉽지만 이런 것들이 거름이 돼서 아시안컵만 우승할 수 있다면 우린 괜찮습니다. 괜찮죠? 오늘 처음에 선수를 입장하고 국계에 대한 경례할 때 베트남 선수들 쫙 이렇게 비춰주는데 피지컬이 거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시안의 한계도 있고 피지컬 좋다고만 축구 잘하는 거 아니겠지만, 그 전체적인 베트남 선수들의 느낌을 봤을 때 아직 뭔가 선진 축구 훈련 시스템이 확실하게 도입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베트남 유니폼이 약간 좀 흰색에 좀 약간 나이키 아디다스도 아니고 좀 그래서 그랬나. 아직 그래도 베트남은 갈 길이 남아 보였습니다. 이제 지난 튀니지전에서 경기 도중에 중앙에 이강인과 사이드에 이재성이 포지션 교체를 하면서 이강인이 2골을 넣었는데, 오늘도 이강인이 사이드로 나왔어요. 지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강인 본인의 즉흥적인 요청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슈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클린스만은 어떤 명확한 전술에 의한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선수들의 자율성을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어떤 포장 아닌 포장의 기사들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새로운 감독이 와서 몇 달 만에 명확한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는 그 누구도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클린스만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장 밖에서의 행보 때문이겠죠. 그래 놓고 이제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자율성도 좋지만 우리나라가 비싼 돈을 주고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배울 수 없는 선진 축구를 배우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이야 유럽에서 오래 뛴 선수들이니까 세계 각국의 명장들이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평생 선수 경력 동안
우리나라 감독만 만나본 선수들도 많을 거거든요. 우리나라 감독이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모든 대표팀 선수들이 해외에서 많은 명장들을 경험해 볼 수 없다면 대표팀에 오는 외국인 감독에게 새로운 축구, 새로운 전술, 선진 축구를 배우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과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에 자율성, 뭐 선수 분위기도 물론 경험이겠지만 뭐 에라이씨 모르겠네요. 뭐 선수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코가 석자인데 뭐 아무튼 당장 두 게임은 잘했으니까 그런 선진 축구 경험은 또 뭐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이 선수들한테 많이 전달해주면 되니까, 그죠? 그 선수들 전술 합친 게 제가 봤을 때 웬만한 명장보다 나올 수 있어. 자율성,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거 맞네. 우리나라 뭐 한때 뭐 팀 분열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클린스만 와서 다들 더 돈독해진 것 같죠? 분위기가 좋아야 성적도 납니다. 앞으로도 이 분위기 살려서 아시안컵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이번 A매치 2연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2연전 시청해주신 형들도 다 수고했어요.